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면 강의가 당초에는 4월 13일서부터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4월 27일로 2주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2주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4월 27일서부터 이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4월 27일 날 실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좀 거북하고 답답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빨리 그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법정 관할, 지정 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을 쭉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부터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강의한 66쪽, 강의안이 아니라 우리 교재지, 교재. 우리 교재 66쪽 펼쳐보세요. 자,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 이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은 어떤 그 관할의 법적 효력에 따른 구분이에요. 전속 관할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어떤 특정한 법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우리가 전속 관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속 관할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이 인정한 그 전속 관할 법원에만 소가 제기돼야 돼요. 다른 법원에는 일체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속 관할 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전속 관할이 있는 그런 소송 사건에 대해서 다른 법원의 원고가 전속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함이 없이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청구를 다른 청구하고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은 따로 떼어서 전속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송 이송에 대해서 이제 바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이송이란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소송 이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소송 이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손해를 신속한 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든지 뭐 어떤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편의에 의해서 이제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건데 이 전속 관할 법원의 경우에는 전속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소송 이송은 당연히 허용되죠. 전속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전속 관할 위반이니까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으로 소송 이송이 당연히 허용되고 소송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허용되지 않아요.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 법원보다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떤 재판의 신속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훨씬 편리하다 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의 관할의 경우에는 다 허용되죠. 임의 관할의 경우에는 합의 관할, 변론 관할 허용되고요. 관련 재판적 인정되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도 허용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전속 관할이고 어떤 경우가 임의 관할이냐? 직분 관할이죠. 우리 법정 관할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직분 관할, 그 다음에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그런데 직분 관할,
법원이 담당하는 어떤 직무에 따른 직무 분장에 따른 관할이죠. 직분 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에요. 다만 직분 관할 중에 신급 관할이 있었죠. 신급 관할 중에 비약상고라고 있어요. 비약상고. 비약상고는 뭐냐? 비약이 뭐냐면 나를 비자에 도약할 때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붕 날아간다 이거. 붕 날아간다. 비약은 붕 날아간다는 건데 붕 날아가는 상고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어디로 가죠? 항소심 법원, 2심 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3심 상고심 법원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2심을 건너뛰고 바로 상고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비약상고라고 해요. 비약상고. 이 비약상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심, 상고심이라고도 하는데 3심은 법률심이에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 법률심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요.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어. 응? 자,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심인 2심 항소심을 건너뛰고 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가서 어떤 이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비약상고 합의인데요. 이렇게 비약상고를 합의를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을 건너뛰고 바로 3심 상고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약상고의 합의죠. 이 비약상고의 합의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요거는 임의관할이죠. 그러니까 직분관할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전속관할인데 비약상고만은 임의관할이다. 그 다음에 법정관할 중에 6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얘는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에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다만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전속관할로 정해놓은 것만 전속관할이 돼요. 그래서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재심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그 전속관할이 인정이 돼요. 재심 소송의 전속관할이.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무도 대법원에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 나중에 그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증거가 위조 변조되었다든지 증인이 위증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어디다 재심 해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재심 대상인 판결, 그 대전고등법원 판결이죠. 그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이거예요. 재심 소송은. 그러니까 이렇게 재심 소송은 재심 대상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그 다음에 독촉 절차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 명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에서 이렇게 전속관할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 이때는 전속관할이 인정이 된다. 다음에 67쪽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자, 관할은 뭐죠? 소송 요건이죠. 관할은 소송 요건이고 소송 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항변 사항이 있었죠. 우리가 쭉 살펴봤었잖아. 항변 사항 예를 들어 중재합의라든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항변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항변 소송 요건인데 항변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관할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그런데 임의 관할 같은 경우에는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 변론 관할이 성립해서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되죠. 그래서 임의 관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관할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임의 관할 같은 경우에는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을 기다려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송을 할지 여부를. 그 다음에 67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요. 우리 민사소송법 411조에서는요.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임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1심에서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정확히 피고죠.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했는데 법원이 이런 관할 위반의 항변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선고가 됐어. 그러면 뭐예요? 그 하자가 치유가 돼요. 전속관할 위반은 아니에요. 전속관할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이 인정이 되면 그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겠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런데 임의관할 위반은 아니야. 임의관할 위반은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하자가 치유돼요. 그래 항소심서부터는 더 이상 임의관할 위반을 다툴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할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관할의 마지막 부분 소송의 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강의한 68쪽 보세요. 자, 소송의 이송 한번 보죠.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 사건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송은 뭐예요?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옮겨? 법원의 재판으로. 이때 이송은 뭐예요? 결정으로 해요. 재판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판결, 결정, 명령. 그런데 이송 재판은 뭘로 해? 결정으로 해. 그러니까 이송이 뭐냐?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다른 법원을 옮긴다 그랬잖아. 이때 이 법원은 조직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소송법상 개념이에요. 소송법상 개념인 법원. 그러니까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는 이건 별개의 재판기관이죠. 별개의 재판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대전지방법원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대전지방법원은 이 조직법상으로는 같은 대전지방법원에 있어요. 그렇지만 소송법적으로는 같은 지방법원 내에 있더라도 같은 지방법원 내 단독판사,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뭐예요? 별개의 재판기관이죠. 별개의 소송이죠.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로 사건을 옮긴다든지 또는 역으로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소송사건을 옮기는 건 뭐예요? 그건 이송에 해당돼. 이송.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판사 상호간에 또는 같은 법원 내에서 합의부 상호간의 사건을 옮기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제1단독에서 제2단독으로 사건을 옮긴다든지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5부에서 민사 제20부로 사건을 옮긴다든지 이런 건 뭐예요? 같은 법원 내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이건 이송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부라 그래. 이부. 이부. 그 다음에 이송하고 또 구별해야 할 게 소송기록 송부가 있어요. 소송기록 송부는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하는 거죠.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하는 거. 이거는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이송이 아니야. 그 소송기록 송부의 효과와 이송 효과는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여튼 이 소송기록 송부는 단순한 사실행위고 재판에 의해서 사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에 옮기는 데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의 원인 한번 살펴보죠.
거죠. 이송의 원인. 이송의 원인은 내가 지난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 번째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송의 원인은 이렇게 따지면 크게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 근데 좀 더 자세히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을 한번 보죠. 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가 잘못 제기됐어요. 판사가 봤더니 이거 관할권 없는 부적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으로 소송 사건을 보내는 거죠. 이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속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서 그냥 바로 직권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이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관할의 경우에는 뭐죠?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 변론 관할이. 그러니까 이때는 당사자가 관할 위반 항변을 하는지를 기다려서 당사자는 피고를 말하는 거죠.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면 이제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이송을 하는 거고요.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면 어떻게 돼요?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적법한 관할 법원이 된 거예요. 이후에는 관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의 관할 위반 항변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69쪽 보시면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야. 응? 학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에서는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에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왜 그런 입장이냐 하면 민사소송법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 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논거로 해요. 그러니까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에서는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신청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에 있어서는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송 중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하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이거 가끔 그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에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당사자가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송 신청은 뭐야?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 누락에 위법한 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했어. 그래서 기각하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툴 수 없어요. 이건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의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슨 응답을 할 의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판단 누락에 위법한 재판이 되지 않고 설사 당사자의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는 재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항고로서 다툴 수가 없어요. 응?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의 입장. 물론 이송 신청에 대해서 이송 결정을 했어. 법원에서 관할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이송 결정을 한 경우 그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의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도록 즉시 항고로서 다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뭐야? 항고로 다툴 수 없어. 근데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음 신급 관할 위반의 소제기에 대해서 제1심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그르쳐서 상급심 법원에 소를 잘못 제기했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만약에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실수를 해서 상급심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 이송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송으로. 이런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는 게 통설이죠. 그리고 우리 판례는 제2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제기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때도 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2심 소송을 제기했으면 어디다 제기를 해야 돼요? 대전고등법원에 제2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대전지방법원에 제2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경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이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송 이송으로.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대전 지방법원에 잘못 지금 재심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지방법원에 잘못해서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했는 여부를 뭘로 기준으로 판단해? 대전지방법원에 재심 소장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소송 이송의 경우에는요. 소송 이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우리가 뒤에 이송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때 이송의 효과에서 보면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잘못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이송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런 경우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 때가 아니라 그 관할권 없는 법원에 잘못 소를 제기한 때 마치 적법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제기 기간이라든지 상소 기간 준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조금 이따 요건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소송 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신급 관할 위반의 소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다? 소송 이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70쪽이에요. 70쪽. 신급 관할 위반의 상소죠. 신급 관할 위반의 상소. 자, 상소심 법원을 그르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하냐 하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1심 판결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심, 즉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할 경우에도 그 상고장을
상고심 대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심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할 항소장을 잘못해서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이게 뭐야? 상소심법원을 그르친 경우죠. 그 다음에 상소장은 제대로 원심법원에 제출했는데 상소장에 상소심법원을 잘못 적었어요. 상소심법원을 잘못 적어서 원심법원이 그 잘못된 상소심법원에 상소장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어디죠? 우리가 지난번에 신급관 할 때 배웠잖아.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항소부가 있어요. 합의부 중에 항소부가 있어. 대전지방법원 항소부가 항소심법원이 되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해서는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법원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소장은 제대로 대전지방법원이 냈는데 상소심법원을 잘못 표기했어.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해서 그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대로 냈는데 거기에 항소심법원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잘못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표시된 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항소장을 보낸 거야. 잘못된 거지, 그치? 이런 경우가 상소심법원을 그르친 경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상소심법원을 그르쳐서 잘못 상소한 경우, 이때 이걸 소송 이송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단순히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처리할지 논란이 돼요. 근데 우리 학설은 이런 경우 소송 이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상소기간 때문에 그래요. 상소기간이 비교적 단기거든요. 상소기간은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 정보는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요.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 정보는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소기간은 14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록 그르쳤지만 상소심법원을 그르쳤다 하더라도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잘못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한 그때 그 시기를 기준으로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소송에 이송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소심 법원에 상소가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잘못 항소장을 냈어. 자, 이런 경우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록 잘못됐지만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을 때 마치 대전지방법원에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하면 대전고등법원에서 이거 대전지방법원에 내야 되는 항소장인데 여기 잘못 제출됐는데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내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때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소송기록 송부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14일이 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요거 표로 한번 간단히 정리했어. 한번 봐봐. 자, 보여요? 보여? 한번 캡처 하든지 해서 한번 봐요. 자, 신급 관할 위반의 상소의 경우에
자, 신급 관할 위반의 상소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대전고등법원에 잘못 제출했어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은 어디다 놔야 돼? 대전지방법원에 내는데 잘못해서 대전고등법원으로 잘못해서 이 상소심 법원을 그르친 거지. 자, 이때 판결 정본 송달일이 당사자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이 2020년 3월 1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항소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이렇게 잘못 제출된 날짜가 언제냐? 3월 10일이에요. 10일. 근데 상소기간이 3월 1일 날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언제까지 상소를 해야 하냐면 14일 이내.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하고 14일 이내니까 3월 15일까지 항소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항소장을 법원에 내야 돼. 그런데 이 항소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제출된 날짜는 3월 10일이야. 우리가 보통 보면 판결 정본 받자마자 바로 항소장 내지는 못해요. 받으면 판결 정본 내용은 읽어볼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항소에서 이길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소도 거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도 또 인지대 송달료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지대 송달료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면 한 10일 지나가. 그래서 3월 10일 날 대전고등법원에 잘못 제출한 거야, 항소장을.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야 할 게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접수된 날짜가 3월 30일이야. 3월 30일. 한 4월달, 5월달에 접수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3월 30일이라고 하자고. 자, 이때 만약에 이것을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송을 하면 이송의 효과, 이송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어. 소송은 처음부터 적법한 관할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가 돼. 그럼 이 경우에 뭐야? 지금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장을 잘못 제출했죠. 그렇지만 이때 적법한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소기간이 준수되는 거지. 그런데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우리 판례는 이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학설은 이거고. 근데 판례의 입장에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소장이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상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해? 항소장이 소송기록 송부에 의해서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 언제? 3월 30일. 3월 30일이네. 20일가 잘못됐네요. 3월 30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된단 말이야. 이건 뭐 어떻게 돼, 그럼? 상소기간 도가 있지. 항소기간 도가 있어요. 그럼 항소가 어떻게 부적법하지? 그럼 각하된단 말이야. 항소 각하돼.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해? 소송 이송으로 처리하니까 훨씬 유리하죠. 상소기간이란 측면에서 보면. 판례처럼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해 버리면 이 상소기간 쉽게 도가해요. 상소기간 쉽게 도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통설의 입장이,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야?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우리 교재 70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봐요. 우리 교재 70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자, 판례는 70쪽 두 번째 단락이요. 판례는 상소심 법원을 그르친 경우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 방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상소기간 준수 여부는 상소장이 적법한 관할법원, 소송기록 송부에 의해서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소기간이 도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예요. 나도 우리 판례는 이런 입장이다. 근데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요 때는
이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어떤 거냐면 통상 항고로 다투어야 할 사건은, 항고는 뭐야? 항고로 불복하는 건 결정명령이지. 응? 통상 항고로 불복해야 할 것을 대법원의 특별항고한 경우에, 특별항고는 뭐냐 하면 결정이 어디 헌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거야. 이게 비상 불복 수단이야. 결정에 대한. 이런 대법원의 특별항고를 했어. 통상 항고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깜빡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즉시 항고해야 할 것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경우, 요때에는 이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상소심법원을 그르친 경우 소송기록 송부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 항고하여야 할 것을 대법원에 특별 항고한 경우, 또는 즉시 항고하여야 할 것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다음 71쪽 한번 보시죠. 민사소송 사건으로 혼동한 경우, 예를 들어 행정사건은 행정법원 전속관할이에요.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에요. 이렇게 행정법원,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할 소를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했어요. 이때는 이송으로 처리해야 되죠. 이건 통설 판례 차이 없고요. 근데 그리고 또 비송사건 절차법, 소송사건이 아니다 그랬죠. 비송사건이 어떤 건지는 내가 설명을 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이때 이 판례는, 우리 판례는 이 경우 소송 이송이 아니라 이건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근데 학설은 야, 이때도 비송사건인지 소송사건인지 당사자가 어떻게 하냐, 모르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도 당사자의 편의를 봐서 이런 경우도 이송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 학설의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이송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행정기관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예를 들어서 특허 심판원에 심판 청구해야 할 것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이때는 이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송이라는 거는 법원과 법원 사이에 사건을 옮기는 거죠. 근데 특허 심판원은 이건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송이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경우에는 이제 부적법 각하해야겠죠. 예, 이송 중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살펴보겠습니다.